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요, 명제 자체가 참이라고 하는 거의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P면 Q이다인데 얘가 참이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 표시를 이렇게 두 개를 써줘요. 기호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개로 써주자라고 했거든요. 기호예요. 그럼 참이라는 거거든. 그럼 결국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그럼 P와 Q가 있으면 Q가 크다라는 정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설명할 때 니네 한번 웃었죠?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항상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그러니까 P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P가 Q가 되기 위해서는 Q의 범위가 원체 넓으니까 P가 들어가기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이야. 그런데 반대로 Q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P에 가려면 이게 그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돼. 왜냐면 조그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대부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화살 표시를 맞고 있어. 그치? 그럼 Q 입장에서는 화살 표시를 맞으면 화살을 맞았어? 그럼 P를 흘리겠죠. 그래서 Q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충분이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P이기 위해 Q로는 삐리리리, 그러니까 삐삐삐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채울 때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거나 아니면 또는 Q이면 P이다라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그걸 적어놓고 누가 P 흘리는지만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목적어를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무슨 영어 시간 같죠, 그지? 앞에 있는 그러니까 P면 그러니까 뭐뭐이기 위한, 그러니까 P가 P이기 위한인지 아니면 Q이기 위한인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목적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Q이기 위한 이러면 Q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Q가 화살 맞는지 아니면 화살 죽어 있는 건지를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P이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P 입장에서 화살 맞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쪽인 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죠? P는 그죠? Q이기 위한 그러면 얘가 목적어야. Q는 얘가 목적인 거야. 그러면 P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가느냐를 볼 건데 그러면 내가 우선 범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2보다 크대요. 얘는 5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가 P고 얘가 Q죠. 그럼 실질적으로 Q가 훨씬 큰 범위예요. 그러면 P가 Q한테 화살 표시를 주고 있는 형태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 그럼 뭐 앞에 P가 나왔잖아. 그치? 앞에 P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Q한테 가는 게 Q가 목적어가 아니라 P가 지금 주인공인 거야. P가 목적어인 거야. 그럼 P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때? 죽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자, Q는 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Q가 목적어야. 앞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Q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그럼 Q는 어때? 지금 화살 표시를 맞았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피 흘려야 돼. 그래서 필요 조건. 그러니까 문제를 받아 적고 문제를 보고 그러고 나서 P면 Q이다인데 어떤 부분에서 참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 표시를 꼭 해준 다음에 누가 피 흘리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6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있어. 그럼 누가 더 커? 3의 배수의 범위가 큰 거야? 6의 배수의 범위가 큰 거야? 3의 배수의 범위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럼 얘는 이런 거죠. P면 이렇게 된 거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P는 항상 앞에 오는 게 먼저 목적어야. 그럼 P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P가 어때? 화살표시 죽어 있어. 어때? 충분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봐. X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X가 5가 될 수도 있는데 얘는 5밖에 안 돼. 그치? 그러면 실제로 P랑 Q가 있으면 Q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럼 내가 얘는 이렇게 되겠죠? Q이면 P이다. 이게 참이 되겠죠. 근데 내가 P 입장에서 생각을 했죠? P는 이러니까 그죠? P가 목적어니까. 그럼 P가 어때? 화살 표시 맞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자, 근데 우리 뒤에 보시면 이 Q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분집합일 때 첫 번째 이거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집합해주면 A 작은 거. 두 번째, 합집합해주면 큰 거. 세 번째, 여집합을 해주게 되면 얘가 바뀌어. 네 번째,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야. 맞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나오죠. 합했더니 B가 된다는 건 결국 A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앞뒤가 서로 똑같죠? 그럴 땐 얘는 어떻게 해주냐? 양쪽으로 화살 표시를 그려줘요. 어허.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냐면 서로 화살 표시를 쏴서 피드 흘리고 서로 충분하니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언제 써주는 거냐? 결국 둘이 같을 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서로 같은 집합일 때 필요 충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또 나오지.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그지? 내가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방금 전에 했는데 나왔죠? 자, 교집합 했는데 작은 거 나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P가 Q가 있으면 이렇게 속하는 거야. 그럼 얘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라 그랬지? 대우도 참이라 그랬지. 항상 키포인트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 Q는 나 P야. 또 똑같이 참입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4 보면 자, 얘를 P라고 둘 거야. 얘를 Q라고 둘게요. 근데 P가 충분이니까 화살 표시 주는 거거든? 그럼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타원이 그려졌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다는 건 뭐야? 얘가 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로 2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2 또는 x가 삐리리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됐어? 그럼 실질적으로 2를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얍삽하게 풀어볼게요. 왜냐면 x가 2로 갖는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이렇게 x가 2로 들어간다 면 내가 인수분해했을 때 x-2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여야겠죠. 그럼 결국 얘네들이 더해준 게 되는 거니까 a의 값 5 이렇게 돼야겠죠. 뭐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를 직접 대입해서 4 빼기 2a 플러스 6은 0이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0이야. a는 5야.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고요. 됐죠? 뭐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절대부등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대부등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은요. 절대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중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한 파트예요. 한 파트인데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래 나와 있던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서 하거든요. 자, 여기 조금 이 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에서 조금 쓰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두 수를, 그러니까 두 수의 대소 관계. 그러니까 어떤 두 수를 비교해 볼 거거든? 그런 방법이 첫 번째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랑 B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아니야. 이거 지울게. 미안해. A하고 B하고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그게 0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빼기 B를 했더니 둘이 똑같아. 그렇다는 건 서로 둘이 똑같다는 소리겠죠? 자, 뺐는데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A가 더 크다라는 소리겠죠.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게 계속 쓰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B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를 나눴어. 근데 걔가 1보다 작으면 B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더 크다라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3 이런 거죠. 그렇다는 건 밑에 분모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 숫자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B분의 A가 만약에 1이라면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B분의 A인데 1보다 크다라 그러면 A가 더 큰 거겠죠. 자리가 좁아서 너무 슬퍼요. 자, 세 번째는 제곱의 차. 자, 제곱의 차는 언제 쓰이냐? 무리식일 때.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제곱의 차. 자, 제곱을 했는데 제곱을 한 걸 뺐는데 걔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작아요. 제곱을 해서 빼줬어. 근데 0이야? 그렇다는 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뺐는데 0보다 크다는 건 A가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단원이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 적으셨어요? 아직이에요? 됐어요? 지우려고요. 아직 멀었거든요. 더 있어요. 근데 자리가 좀 적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걔는 항상 0보다 커요.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이 부등식이 항상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면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a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은 무조건, 어이구, 잘못 적었어요. 무조건 자기 자신과 똑같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보다 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0이라면 0으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이라면 3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수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5라면 5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랑 똑같은 걸로 나오니까 자기랑 똑같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크거나.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좀 얘를 가지고 이제 응용해주는 버전인데요. 내가 x 빼기 뭐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뭐 우선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요거여서 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우선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기억이 나는 게 요거밖에 없네. 그럼 우선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절대값이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양변을 좀 제곱을 해주는 걸로 해줘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제곱의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줬는데 걔가 0보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빼줬는데 걔가 0보다 크다면 앞에 게 큰 거고요. 그죠? 앞에서 해줬거든요. 자,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각각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는 a제곱. 어차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ab. 그 다음에 빼기 얘는 전체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아이고 c제곱이 왜 나오지? 플러스 2ab. 얘는 절대값이 안 붙여서 나와요. 왜냐하면 절대값 자체를 이미 제곱을 하면서 절대값을 떼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a, b는 절대값을 붙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해주면 a제곱이 없어지고 b제곱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절대값 ab에서 빼기 2ab가 돼요. 그래서 2로 묶어주면 이 가부분에 들어가는 게 절대값 ab 빼기 ab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한 게 있어요. 어떤 절대값은 자기 자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동호를 그대로 갖고 와서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0보다 부동호가 똑같이 위에 있는 나와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산술기야. 얘도 산술기야. 8번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안 돼. 코시인데. 코시 슈바르츠 이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 6번 같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7번 같이 나오고요. 7번보다 더 어렵게도 나와요. 실제로 산술기하는 조금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산술기하가 지금만 쓰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내가 고2, 고3을 가리키면서 느끼는 건데 산술기하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뜬금없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고등 과정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2차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술기하. 빼곤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산술기하로 푸는지 2차 함수로 푸는지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숫자에 2차 꼴로 나와 있으면 2차 식으로 되어 있다면 보통 95%는 거의 대부분 95%는 2차 함수꼴로 만들어줘요. 근데 가끔씩 제곱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 플러스 36.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막 이런. 실제로 고2의 학교 기출문제 실제로 있었던 거야. 실제로 있었어. 그걸 초지고라고 얘기하죠. 초지고 2019년도 시험 문제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BC의 값을 주거든요. BC가 이제 얼마인지는 이제 값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게 했어. 심지어 고2인데. 산술기하 이미 끝났잖아. 이 단원하고 끝났잖아.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뒷부분에 등차, 등비 뭐 이런 거 푸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걸 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값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최소값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꼭 2차식이라고 해서 모두 다 2차 함수 꼴은 아니야. 그런데 2차 함수 꼴은 나와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얘가 2차 식이야. 그러면 2차 함수의 꼭지점 형태로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해줘요. 그리고 산술기하를 쓸 때 산술기하는 언제 쓰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각각 나와 있는 게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 수능에서조차 옛날에 수능에서조차 이미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다 될 수 있는 걸로만 한해서 산술기하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시험 문제에서 0보다 작은 범위로 해서 나오진 않겠죠? 그럼 산술기하를 아예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오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양수라는 거를 줍니다. 줘요. 근데 되게 쉽게 A가 0보다 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처럼 X가 2보다 커 뭐 이런 식으로 뭐 X가 뭐 5보다 커 이런 식으로 줘요. 근데 이 범위에 아무 뭐라 해야지 동요하지 마. 의미 없어. 그냥 이 문제 오류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주는 범위일 뿐이야. 이 문제로 내가 막 문제를 푸는데 막 달라지는 것 중에 1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산술기하를 쓸 때는 우선 각각 산술기하 하는 것들 다 0보다 무조건 크고 양수여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산술기하의 공식은 두 수의 합은요. 두 수의 곱에 루트 씌운 거에 곱하기 2 해준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냥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수능 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어차피 뭐 대학교 가서 또 쓰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랑 둘이 더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부등식해주고 이 루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 적고요. 곱하기 뒤에 부분 적어줘요. 자, 그리고 나면
A 약분되고 B 약분돼요. 보통 산술기가 다 쓰시려면 다 이렇게 다 약분이 돼야 돼. 약분이 돼서 루트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또는 문자가 없어져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건 산술기하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로 나오니까 루트 벗어나오면 4로 나오죠? 앞에 2를 곱해주니까 8이죠? 따라서 최소값 8이에요. 근데 가끔씩 문제에서 등호를 되게 유심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가장 최소가 될 때는 실질적으로 얘네 둘이 서로 같을 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8보다 계속 클 거란 말이야, 숫자가. 근데 가장 작은 8이 될 땐 그럼 언제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만약에 등호를 물어본다고 하면 등호도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당황하지 마. 그냥 둘이 같다라고만 두면 돼. 그래서 A는 4B는 B는 4A. 그래서 이렇게 곱해요. 4A 제곱. 이렇게 곱해요. 4B 제곱.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B가 A랑 같을 때. 이렇게. 왜냐면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없어. 왜냐면 둘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A, B가 같을 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같이 나와 있을 때는요. 심지어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곱꼴이야. 아까는 더하기 꼴이니까 산술기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B 더하기 B 더하기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알겠는데 얘는 심지어 지금 곱하기 꼴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곱하기 꼴로 되어 있다면 우선 전개부터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AB, 이렇게 곱하면 약분돼서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약분돼서 9고요. 이렇게 곱하면 A, B분의 9가 돼요. 자, 정리해주면 AB 플러스 A, B분의 9에 플러스 10이에요. 선생님, 저 산술기야 이렇게 두 개만 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10이 동그라미 있는데 그럼 이렇게 세 개일 땐 어떻게 해줘요? 필요 없는 고민이에요. 자, 우리는 없애줄 수 있는 것만 안에다 넣고 곱하고요. 이 바깥에 있는 10은 따로 밖에다 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최소가 되면 거기다 10만 더해주면 그 최소값일 거 아니야. 어차피 10은 계속 더해주는 값인데. 그치? 의미가 없는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시면 9 루트 나올 때 3으로 나오죠? 그럼 3이 6이죠? 그래서 얘는 16. 따라서 최소값 16. 그리고 등호가 성립될 때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AB랑 AB분의 9가 서로 같을 때 라고 두고 풀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겨주시면 AB의 제곱이 9 따라서 AB가 3 이럴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산술기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보시면 왠지 약분이 될 것 같은 꼴이니까 약분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는 X 플러스 2고요. 하나는 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분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저는 약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냐? 여기를 X 마이너스 2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원래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 수가 플러스 2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뒤에다 플러스 4를 따로 해줘요. 그럼 X 플러스 2 되는 거 맞잖아. 계산해주면. 근데 계산을 해줄 때는 이렇게만 계산을 해서 우선 묶어서 산술기화 해주고 그 뒤에 내가 4를 따로 더해줄 거야.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값은 똑같아지니까. 그지? 그래서 2루트 x-2 곱하기 x-2에 64. 약분해주면 64 8이죠? 8이 16. 거기다 4 더해주는 거니까 20. 최소값 2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코시-슈바르츠 문제가 없어서요. 제가 코시-슈바르츠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초지구는 되게 특이하게 되게 구식인 문제인데 코시-슈바르츠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자, 우선 코시-슈바르츠는요. 이렇게 돼요. 어떤 숫자가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제곱이 되고 얘도 어떤 게 이렇게 제곱, 이렇게 제곱.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꼴,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 서로 둘이 곱해져 있는 네, 이런 식의 형태는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것과 얘랑 얘랑 곱한 것을 더해준 거에 완전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닌가? 작거나 같단가? 아니야. 크거나 같단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거기 앞에 안 나와 있니? 공식?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 없네요. 확인할 길이 없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잘 안 써서. 근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3의 제곱분 5의 제곱에 뭐 x의 제곱 더하기 뭐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는 뭐 3x 플러스 5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의 뭐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요렇게 해주면 요거 이렇게 이거의 제곱은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로 나오거든요. 이 네모가.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문제가. 코시 슈바르츠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없어. 코시 슈바르츠 공식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뭐지? 계약하고 나서 개념서 할 때, 그때 이거는 지금 간략한 거여서 빠졌는데 개념서 할 때는 코시 슈바르츠가 있고요. 심지어 코시 슈바르츠에 응용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명제 끝났네요. 그럼 바로 다음 단원 이름 보이시죠? 함수와 그래프.